안녕하세요 여러분, 돌구입니다. 오늘은 진짜 공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태도나 습관처럼 간접적으로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고등학생 이상 되신 학생들에게는 다소 시간이 아까울 수 있어서 초등학생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학생들에게만 추천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목차는 이렇습니다. 1번, 공부에 필요한 소양들. 2번, 이러한 소양을 기르는 방법. 3번, 추천드리는 방법과 경험. 4번, 그 방법과 공부의 연관성.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공부에 필요한 소양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이걸 무시하고 그냥 공부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근데 필요 소양이 없으면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공부를 하더라도 무의미한 노동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게 있어야지만 공부를 한다. 또는 공부가 의미가 생긴다 하는 공부에 꼭 필요한 소양이 뭐가 있을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습관과 태도가 90%입니다. 습관이 좋지 않으면 아예 책상에 앉는 것도 힘들고요. 그리고 태도가 좋지 않으면 공부를 해도 배우는 게 거의 없겠죠. 반대로 태도가 좋으면 지금 당장은 모르더라도 꾸준히 발전하면서 반드시 언젠가는 개선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에 필요한 태도가 요약을 하면 총 15개 정도라고 보는데 보여드리면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 태도들이 있어야지만 공부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 중에 한두 개 정도는 부족할 수 있는데 이게 부족하면 결국 허점이 나오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하기 전에 이 소양들을 갖췄는지 체크를 반드시 하고 시작을 하죠. 그러면 두 번째, 이런 소양들을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요? 보통 이런 기초 소양들은 가정에서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이나 조기 교육이라는 형태로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님들은 가끔 보시면 조기 교육을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소양을 갖추려고 하지 않으시고 영어나 수학, 속독 같은 기술이나 그저 뭔가를 먼저 하는 거에 약간 집착 아닌 집착들을 하시더라고요. 기술이나 그저 먼저 하는 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학, 영어, 속독 이런 일종의 기술들은요, 언제든 배울 수 있어요. 남들보다 먼저 배우면 뭐 속도의 차이가 조금 있긴 하겠지만 태도나 습관보다는 훨씬 더 중요성이 낮다고 보셔야 하겠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양들이 갖춰지면 좀 늦게 해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기술도 훨씬 더 쉽게 배우게 될 겁니다. 오히려 태도나 습관을 잘 배운 아이들은 남들보다 훨씬 더 습득 속도가 빠를 겁니다. 때문에 대학이든 뭐든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확률도 높겠죠. 그래서 조기 교육은 이런 소양을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그럼 뭘 하면 이런 소양이 길러질까요? 저는 바둑을 두는 게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둑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의 모든 소양들을 두루두루 갖출 수 있는 일종의 수행법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물론 게임의 요소도 있긴 하지만 수행의 요소도 충분히 많지 않나 합니다. 수행을 하는 것처럼 하지 않으면 실력이 늘 수가 없거든요. 진입 장벽이 조금 높긴 한데 입문 단계만 넘어서면 이기기 위해서라도 끊임없는 수행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주체적으로 하게 된다는 얘기죠. 저는 바둑을 21살 때 배웠는데 배우고 나서 인생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둑을 배우고 나서 가장 큰 변화는 생각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원래 저는 생각을 거의 안 하고 막 살았었거든요. 바둑을 배우고 나서 생각이란 걸 거의 처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바둑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에서 조금 더 나은 결과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니까 습관까지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결국 태도까지 바뀌더라고요. 태도가 바뀌니까 똑같은 경험을 해도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아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조금씩 경험을 쌓으면서 조금씩 더 나아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더 나아졌고요. 그래서 대학도 새로 갔고 불만스러웠던 환경도 제 손으로 바꿀 수 있었죠. 바둑이 인생이나 공부에 영향을 많이 준 사례는 저뿐만이 아닙니다. 제 주변에 프로기사분들이 꽤 계신데 생각하는 방식을 보면 이분들은 바둑이 아닌 다른 공부를 하셨더라도 잘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세요. 오주성이라는 프로기사분이 계신데 이분은 14살에 프로기사가 됐다가 다시 공부를 해서 서울대 물리학과를 가셨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드라마 올인의 실제 주인공 차민수 프로 기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 바둑 동아리를 했었는데 어릴 때 바둑 공부를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분들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말씀하시는 게 바둑이 공부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바둑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생각 방식이나 태도가 공부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 그럼 대체 어떤 것 때문에 바둑이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느냐가 궁금하실 수 있겠죠. 일단 첫 번째로 집중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둑을 두려면 앉아서 집중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것조차 안 되는 학생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물론 공부를 엉덩이로만 하는 건 아니지만 들썩들썩거리면 하위권인 건 확정입니다. 엉덩이를 무겁게 만드는데 바둑이 아주 큰 영향을 주죠. 두 번째, 통제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둑을 배우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아무 생각 없이 두지 말라는 건데요. 습관적으로 손을 뻗는 걸 통제하라고 가르칩니다. 내 행동을 생각으로 통제하는 법을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만 행동한다? 이거 사실 어른들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심지어 이걸 하기 위한 명상법도 있죠. 근데 바둑은 그만큼 어려운 걸 거의 공짜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자제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통제랑 자제는 조금 다른데, 통제는 내 몸과 생각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한다 이런 의미라면, 자제는 하고 싶은 걸 안 하도록 참는다 라는 의미에 가깝죠. 바둑을 두다 보면 참아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두고 싶은데 그걸 두면 망하는 것들이 꽤나 많아요. 당연히 처음엔 모릅니다. 망해가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배워가는 거죠. 이걸 일상으로 가져와 보면 엄청납니다.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죠. 공부를 하려면 일단 유튜브 보고 싶은 거, 게임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 다 참아야 됩니다. 결국 바둑을 하면서는 참고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 계획하는 습관을 갖출 수 있습니다. 바둑의 핵심은 수읽기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움직일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미리 생각하고 두는 걸 수읽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읽기를 하지 않고 두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바둑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바둑에 이기려면 수읽기는 필수 조건입니다. 이 수읽기라는 것을 일상에 적용하면 미리 계획하는 습관 정도로 치환할 수 있는데, 물론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되진 않습니다만 미리 계획을 하고 움직이는 것과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움직였을 때의 결과가 다른 건 당연하겠죠. 다섯 번째로, 자주적인 태도와 책임감을 갖출 수 있습니다. 바둑은 무조건 어떤 결정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주어진 시간이 끝나기 전에 술을 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그 누구의 탓도 아닌 온전한 자기 몫이죠.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고민하고 선택하는 자주적 태도와 책임을 갖출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더더욱 충분히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합니다. 지는 건 당연히 싫을 테니까 한 수 한 수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고 책임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런 태도를 갖추게 되면 드디어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주도적이지 않은 공부는 공부가 아니라고 봐요. 본인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면 습관이나 태도는 거의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럼 성적도 제자리 걸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적인 예로 학원에 참여하러 가는 게 아니라 들으러 가는 학생들 굉장히 많죠? 이거 다 시간 낭비, 돈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스스로 성찰하는 태도를 갖출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바둑에서는 모든 선택도 책임도 자기 몫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자기 몫이에요. 본인이 결정한 거고 본인이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문제가 뭔지 찾아내는 습관을 갖춰야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걸 바둑에서는 복기라고 부르는데, 한 판이 끝나면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하는 필수 코스죠. 심지어 이걸 안 하면 예의가 없다고도 얘기를 해요. 여담이지만 프로 기사들이 대회를 하잖아요. 근데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기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복기를 안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의가 없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복기는 공부에서는 오답, 인생에서는 성찰 정도로 치환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남학생들이 많이 하는 게임이 있는데 롤이란 게임이 있어요. 이 롤이란 게임을 하다 보면 채팅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채팅에 남 탓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잘했는데 팀원들이 못해서 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근데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친구들 대부분이
그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이런 친구들의 공통점은 본인의 잘못이 뭔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리플레이를 보지 않죠. 복귀를 하지 않습니다. 성찰을 안 해요, 이런 친구들은. 근데 복귀하지 않으면 같은 실수가 계속해서 반복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수준에 계속 머물게 되는 겁니다. 이건 비단 게임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업이나 연애도 그대로 적용되죠. 뭘 해도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똥차 가고 벤처 오는 게 아니라 똥차 가고 계속해서 똥차가 오는 분들. 근데 이런 분들은 가만히 보시면 끊임없이 남 탓을 합니다. 누가 어땠네, 저땠네 하면서 본인의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잘못,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문제점을 말하기 바쁘죠. 본인한테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다 보니까 만약에 진짜 본인한테 원인이 있다면 그걸 알아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어때요? 이거 6가지만 해도 바둑을 배울 이유는 충분하죠. 바둑만 제대로 배워놔도 공부에 필요한 태도를 거의 다 갖출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기 교육을 하시려거든 기술보다는 태도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은 언제든 배울 수 있어요. 하지만 태도는 평생 가도 못 배우는 경우가 꽤 있죠. 자, 오늘은 고등학생 미만의 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받으면 좋을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